아이시모프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애플 TV의 SF 드라마 파운데이션을 보면은요, 갤럭시의 지배자인 돈이란 인물은요, 자신의 우수한 DNA를 영구히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복제하여 영원히 산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즉, 죽을 때가 되면요, 자신을 복제한 젊은 자신을 만들고 늙은 자신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영원히 삶을 산다는 그런 논리인 것인데요, 이런 일이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제외하고요, 많은 동물에서는요, 이미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고요, 또 많은 학문적 성과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동물 복제, 그 중에서도요, 고양이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복제 논란은요, 지난 1월 국내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게 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험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내 반려동물의 복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놀란 것이죠. 자, 그럼 현재 기술적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걸까요? 사실 법적인 장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동물의 복제는요, 국내에서도 또 미국 같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경우는요, 강아지보다는 복제가 기술축적의 문제로 국내에서는 조금 힘들고요, 중국의 시노진이라는 회사와 미국이나 캐나다 등 몇몇 회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복제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 복제 과정은요, 완벽한 복제인 DNA 복제는 기술적으로 아직은 힘들고요, 체세포 복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고양이의 귀나 피부를 조금 잘라 냉동 보관하다가 복제가 필요한 시점에 체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담긴 핵을 채취합니다. 이후 다른 암컷 고양이로부터 공여받은 난자의 핵을 체세포 핵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 거죠. 이 난자를요, 다시 대리모 고양이의 자국에 착상을 시킨 다음부터는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 고양이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법적인 문제나 혹은 윤리적인 문제는 과연 없을까요? 사실 동물보호단체들과 일반 많은 반려인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요, 현재 현행법상 동물의 복제는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법의 구성이 촘촘하진 못하지만 이 체세포 복제를 사용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복제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물 보호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은요, 이 과정에 생기는 동물학대, 그리고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하는 복제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이나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엄청난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란 이런 매력적인 소재로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생명권의 존중과 이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도덕적 또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낯선 기술이라 거부감이 될 뿐이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과 동물을 도구화하고 생명을 상업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복제 관련인 업체의 주장은요, 다른 개를 죽여서 복제견을 얻는 게 아니고 대리모를 쓰기 때문에 복제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개는 없다. 또한 관련 업체도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험동물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제까지는 안 하더라도 체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내 강아지나 고양이를 떠내보낸 사람들에게 큰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은요, 복제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동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제 과정에 다른 동물이 대리모로 이용되는 것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복제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동물에게서 난자를 채취하고 이를 다시 이식해서 임신을 유도하는 과정과 그 자체가 동물권 침해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요, 고양이의 복제가 내 고양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알았고요, 이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다른 문제는 과연 없을까요? 자,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복제된 고양이는요, 정말 같은 고양이일까요? 여러분이 잃어서 슬퍼하는 그 고양이가 맞을까요? 인문적으로는요, 의식과 기억의 영속성이 없다면은요, 다른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전에 유행했던 5억 년 버튼 이야기에서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1억을 줍니다. 하지만 5억 년 동안 다른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홀로 지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요, 5억 년간의 기억은 없으며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르시겠습니까? 저는 10번도 혹은 100번도 누릅니다. 즉, 내가 아닌 복제된 나를 5억 년의 공간으로 보내고 나는 1억을 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의식의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5억 년의 시간 속으로 보낸 사람은요, 내가 아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복제일 뿐인 것입니다. 즉, 기억과 시간, 경험 등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복제된 고양이는요,
내가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사실상은 완전히 다른, 모양만 비슷한 다른 고양이인 것입니다. 사실은 복제된 고양이는요,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체세포 복제 같은 거창한 말로 포장해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비슷한 개체를 만드는 기술이지 같은 동물을 만드는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난자를 복제를 원하는 개체의 체세포 핵으로 바꾸더라도요, 난자 속의 미토콘드리아의 DNA 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핵을 취한한 뒤에도요, 수정란이 분열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DNA 서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복제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원래 동물과는 완전히 같을 수도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 차이, 그리고 분열 과정에서의 DNA 변형이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대략 업계에서 추정하는 고양이 DNA의 일치율은요, 약 98% 정도로요, 2%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차이가 불과 4%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요, 2%의 차이는요, 사실상 엄청난 DNA 차이입니다. 사돈의 8촌쯤 되는 DNA 차이일까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요, 실제로 매년 한두 건 정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반려견 복제 사례를 보면은요, 외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행동 방식이나 성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의 DNA 복제가 아닌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는요, 형태, 즉 외모만 비슷할 뿐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복제가요, 죽은 내 고양이를 되살리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고양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복제의 실패, 유전적인 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고양이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난자를 퇴치당하고 임신을 해야 하는 고양이들도 생기며,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복제된 고양이가 사실은 형태만 비슷할 뿐 내 고양이와는 기억도 공유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며 유전적인 형질도 성격도 완전히 다른 고양이란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